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 고상민입니다. 이 시계를 보시려고 부산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상경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있었던 영화 관련 모델은 굉장히 팬이었었는데 인터스텔라였죠. 네네네, 인터스텔라요. 이게 작은 사이즈로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실물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올렸어요. 원래는 이게 영화에 나왔던 42mm 모델로 그 모델이 2019년에 처음 나왔었죠. 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영화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한참이 지나서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뜬금없이 한번 내주더니 좀 작게 만들어주세요도 안 들어줄 것처럼 계속 버팅기다가 선물 시즌에 기다리셨죠? 이렇게 또 내놓는, 안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게 해밀턴스럽기도 한 그런. 좀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기대를 사람들이 했을까? 뭐 기대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게 워낙에 영화를 위해서 디자인된 시계이긴 하지만 예쁜 시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해밀턴에서 단 하나만 산다고 했을 때 이 시계를 추천할 만한가 아닌가 요거예요. 해밀턴의 원 워치가 될 수 있느냐. 네, 해밀턴의 대표작이 될 만한가. 될 만한. 만약에 아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다라고 하면 후보에 올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해밀턴은 항상 자기 자신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카키필드 메커니컬이나 카키필드 오토 같은 워낙에 전설적이고 오랫동안 꾸준히 팔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강력한 경쟁 후보에는 반드시 올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W10 있지 않을까요? 영국 공군 시계. 네, 영국 공군 시계요. 둘 다 너무너무 좋은 시계이긴 한데 그거보다 카키 머피가 좋다고 하면 이제 38mm, 42mm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는데 38mm 보니까 러그가 길지가 않아요. 네, 진짜 컴팩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카키 메커니컬이나 카키 오토 같은 경우 러그가 좀 길다는 게 단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매력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러그가 길수록 좀 시계가 우아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고 그런 면도 있어서 네네네. 너무 그렇게 거부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하셨던 분들한테는 러그가 길지 않은 38mm 모델이 또 옵션으로 주어졌다는 게 또 어필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카키필드가 38mm임에도 불구하고 40mm 이상 같은 느낌의 좀 존재감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긴 러그 때문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커 보인다, 좀 손목에서 약간 더 떠 보인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손목이 16cm 정도, 15.5에서 16 정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짧은 러그 혹은 이제 러그가 조금 길더라도 이렇게 손목을 잘 감싸 안아주는 러그 시계가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시계 같아요, 이건. 그래서 38mm에 러그 투 러그가 45mm 네. 약간 안 되는 굉장히 만만하죠. 그리고 두께도 11mm 오토인데 그 100m 방수에 11mm 100m 방수도 굉장히 중요한 스펙. 저는 항상 그 시계 볼 때 이제 손을 항상 자주 씻게 되고 물에 좀 담글 일이 있다 보니까 50m 방수 이하부터는 좀 이제 아무래도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좀 구매를 꺼리게 되는데 머피는 백방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카키 메커니컬이 샌드블라스트 케이스잖아요. 이게 또 너무 막시계 같은 인상이 있어서 얘는 좀 베젤은 폴리시 돼 있고 나머지는 브러쉬 되어 있어서 좀 리파인드 된 느낌, 세련되고 정련된 느낌이 있어서. 다이얼은 어때요? 카키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의 디테일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은 트랙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좀 유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리고 가운데가 약간 솟아있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입체감이나 좀 디테일이 느껴지는 다이얼인데 머피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의 입체감은 좀 있는, 좀 도톰하게 올라온 인덱스이긴 한데 좀 매트한 그냥 블랙 다이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끌게 되는 거는 좋은 비례. 원래 카키 시리즈에서 썼던 숫자들의 폰트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깔끔하게 잘 표현이 돼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화려하거나 튀어나오거나 그런 다이얼의 입체감 같은 측면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사로잡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카키 오토매틱이나 카키 메커니컬은 미국풍 필드 시계 디자인에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제 머피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해밀턴이 만들던 역사적인 시계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영화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영화에 직접 나왔던 시계고 영화에 잠깐 스치듯이 나온 게 아니라 플롯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느낌인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서 머피를 살 겁니다. 막 과하게 뭔가 필름에 노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면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그런 소품이거든요. 그래서 42mm 모델은 항상 군침을 흘렸었어요.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조금 커서. 네, 크다. 네, 근데 그래서 38로 이제 딱 적당하게 줄여줬으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 평균 손목둘레가 16.5cm인데 그 평균 손목둘레 생각하면 딱 예쁜 사이즈로 만들어진 네. 것 같아요. 너무 잘 맞게 만들어졌어요. 42mm 아마 크기 네.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38mm는 16이나 아마 15.5 이하? 그 정도 손목에도 굉장히 예쁘게 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좋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스포일러가 될까봐 영화 설마 아직 안 보신 분 보신 분 없겠지. 없겠지만 그래도 네. 이게 영화 리뷰가 아니라서 아무 대비도 없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영화에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모스 신호로 뭔가를 보내는데 그 모스 신호를 그 초침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42mm 42mm 버전은. 네, 요 38mm 버전에서는 그 모스 신호가 사라졌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실은 이 시계가 영화 디자인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지만 영화 이상의 시계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오히려 좀 안 보이는 부분에서의 디테일이었었기 때문에 네. 실은 이 시계 자체의 완성도를 해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긴 하거든요. 이 빠진 디테일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영화 팬들한테는 좀 아쉬운 디테일일 것 같고 뭐 그냥 이 시계가 예뻐서 사시려는 분들한테는 지저분했는데 네. 잘 없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요게 그 42mm 버전이랑 결정적인 차이였고 차이죠. 그리고 W10이랑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W10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계이긴 해요. 네, W10도 아마 네. 언젠간 제가 컬렉션에 드리게 될 시계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시계하고 W10을 비교하시려면은 네. 약간 군용 헤리티지를 보는 시계를 찾으실 거냐 아니면 좀 더 드레시한 목적으로 쓸 시계를 생각하시는 거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두 시계가 네. 그게 있죠. 뒷면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 뒷면이 그리고 보이냐. 오토매틱이냐 아니냐. 네. W10은 수동이고 머피는 오토매틱이고 뒷면을 보여주는 케이스를 머피가 가지고 있어서 네. W10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면은 영국 공군 시계는 미국군에 비해서 만드는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카키 메커니컬 디자인은 미국군 필드 시계니까 그동안 의뢰받아서 만들었던 다른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군용 시계 만드는 회사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필드 시계라고. 예, 의뢰받은 적이 없던 회사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유니크한 거 찾는 분들한테 그런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W10은 그런 아쉬움을 해결해주는 점이 있죠. 근데 또 쿠션 케이스가 또 호불호를 타. 네, 호불호를 타죠. 저는 근데 그거 너무 예쁘거든요. 네, 저도 그게 굉장히 예뻐서 W10은 군용 시계의 헤리티지를 이제 갖고 싶으신데 이제 필드 시계 디자인이 워낙 흔해가지고 네. 좀 재미없다 혹은 뭐 이건 남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컬렉션에 굳이 이걸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W10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다. 네. 네. 근데 또 W10이 아쉬운 게 미네랄 크리스탈이다. 또 네, 이런 네. 것도 있어가지고 머피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맞아요. 네, 그런 차이도 있어서 비슷한 가격인데 스펙이 살짝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머피가 더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네랄 크리스탈보다는 아무래도 사파이어를 좀 선호하거든요. 좀 긁힐 일이나 부딪힐 일이 있으면은 미네랄들은 좀 이제 흠집이 잘 나는 편이라서 그리고 머피는 무반사 처리도 좀 더 잘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 쨍하게 보이지는 또 않는 것 같긴 네. 한데. 네. 다이얼 색상이 좀 어둡고 네. 이렇게 안쪽에서 이제 난반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색상이다 보니까 좀 더 잘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백은 저는 굉장히 네, 굉장히 환영합니다. 네네. 그리고 H10이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요즘 H10은 그 밸런스 콕 부분에 해밀턴 HC 그게 들어 장식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또 재밌는 디테일인 것 같고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긴 네. 한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항자성도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 80시간 파워 리저브 또 중요한 디테일이죠. 요즘 스와치에서 80시간들은 네. 항상 쓸만하죠. 네. 네네. 그러면은 재즈마스터 전통의 인기 라인업인데 아예 드레스 시계인 재즈마스터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드레스 시계로도 쓸 수 있는
약간 밀리터리 디자인 요소가 있는 이 머피냐 아니면 아예 드레스 시계냐. 드레스 시계냐. 그러니까 어차피 해밀턴에서 딱 하나만 산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머피를 손해줄 것 같아요. 머피가 훨씬 낫다. 네네. 네. 왜냐면은 일단 네. 방수 성능 차이가 좀 네, 클 것 같고. 100m고 네. 그리고 해밀턴에서 중요한 게 또 미국군 시계나 군용 시계 많이 만들었고 영화에 들어가는 시계 많이 만들었던 헤리티지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반영돼 있으니까 네. 좀 해밀턴의 대표 시계하면 그런 헤리티지가 더 많이 반영된 시계를 골라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럼 머피. 네, 그런 머피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네. 항상 카키필드나 네. 카키필드 오토매틱 같은 거는 사고 싶으면서도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좀 꺼려지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머피 같은 경우는 네. 그러지 않죠. 이게 유료 광고가 아니니까 타 브랜드 언급해도 돼요. 타 브랜드의 경쟁 시계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가격대나 살짝 더 비싸거나 살짝 더 싸거나 뭐 이런 쪽에서 저는 일단 떠오르는 거는 같은 캐시드럴 핸즈 쓰는 오리스의 빅크라운 빅크라운이요. 포인터 데이트가 떠오르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것 같아요. 오리스도 디자인이 굉장히 헤리티지가 있고 포인터 데이트가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이름이 높고요. 네네. 가격대도 비슷하고 사실 오리스가 살짝 더 비싸죠. 비싸죠. 무브먼트의 스펙이 좀 오리스가 아쉬울 때가 있고 셀리타라서 아쉽다는 얘기가 늘 나오고 근데 해밀턴이 가격대에 비해서 이것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시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리스랑 비교하면 오리스가 퀄리티는 조금 솔직히 더 좋긴 해요. 특히나 브레이슬릿이나 가죽줄 퀄리티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오리스가 이제 가죽줄 퀄리티도 좀 좋은 편이고 브레이슬릿도 훨씬 괜찮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또 무브먼트 스펙이 좀 처지니까 그래서 어렵네요. 어려워지고 그래서 뭐 디자인 취향 차이도 머피는 약간 현대적으로 수정을 가한 20세기 초중반 디자인이라면은 빅크라운은 정말 20세기 초반 중반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취향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날짜창이 없고 이제 포인터 데이트로 넘긴 거고 그런 차이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요건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천후 100m 방수되는 드레스 시계로도 쓸 수 있고 데일리로도 쓸 수 있는 전천후라고 하면은 같은 스와치 그룹의 젠틀맨도 떠오르는데 젠틀맨이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젠틀맨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호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려워요. 진짜 같은 가격 포인트에서 스펙 짱짱하고 심플해서 아무데나 다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스와치 그룹이니까 전체적으로 AS도 굉장히 좋고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 취향에 따른 차이일 것 같은데요. 영화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이면 확실히 해밀턴이고 무브먼트 스펙은 티소가 조금 더 넣어주긴 한 것 같아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넣었으니까 좀 챙겨준 거고 오픈하트 같은 경우도 니바크론이고 확실히 뭐 여기는 니바크론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좀 더 뭐 티소가 같은 값이면 더 챙겨주는 느낌이긴 하네요. 항상 스펙 몬스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또 그 해밀턴이 좀 스토리텔링에서 좀 위에 있지 않나 위에 요 모델 한정으로 좀 세이코 5에서 해킹이랑 수동 감기 되는 좀 업데이트된 필드 시계 라인업이 있잖아요. 이름은 자막으로 뜰 텐데 뭔지는 알죠? 가격은 이거 한 반값 정도이고 하드렉스 들어가는 그러면 세이코는 좀 먹히한테 안 되지 않을까 이러면 그러니까 싼 거 말고는 별로 장점은 없다. 왜냐하면은 세이코는 일단 다이버 명가로 좀 더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드 시계 쪽에서는 오히려 카키 메커니컬이랑 비교해야 되지 않나. 해밀턴의 아성을 넘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괜찮네요. 굉장히 무서운 모델을 내놓지 않았나. 저는 살 겁니다. 일단 뭐 한 명은 저희 채널에서도 한 분은 산다고 예약을 해 놓은 것 같고 지금 무서운 친구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뭐 시계 추천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시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큰 기대를 갖고 보게 되는 시계입니다. 오늘 첫인상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 저는 고성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